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교 분이 있죠. 사주 상담가라는 분이 궁합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4개 기둥과 8개 글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하죠. 내 사주 속에 육친관계가 성립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백년해를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백년해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내 사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내 사주 속에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성격, 직업까지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주에 보면은 수명이 짧은 남자가 인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전부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항상 걱정과 고민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혼하든 안 하든 그것도 또한 본인 마음이죠. 이혼이라는 것은 각방 사용하는 것도 이혼이요, 주말 부부하는 것도 이혼이며 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것도 이혼입니다. 그래서 순간 참으면은 불만은 있어도 부부 이혼은 이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궁합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박감을 가지고 궁합을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아무리 하더라도 내 사주 속에 없으면은 그 만날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 사주에 이제 이기호라는 사람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이 기토일주의 미토의 이제 뿌리가 되죠. 이 축이라는 자체는 토는 토지만 또 유축 건국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금으로 변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토의 금은 우리가 상식이 되죠. 상식 태왕 사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사주는 뭐냐면은 자, 인수 태왕도 우리가 사주를 이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다 신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비급 태왕, 관살 태왕, 상식 태왕 이 모든 게 이제 이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지 이제 삼합이 온다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할 거고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는 어떤 그런 사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또 월말 부부를 한다든가 한 사람은 해외 연수를 떠난다든가 아는 그러면 각방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혼의 어떤 부분이 피해버리면 되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주에 어떤 보면은 이 개수가 이제 자기 부인인데 이 보면 인수 태왕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고집이 세죠. 세다 보니까 자기가 견디내질 못하고 또 본인이 이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상식 태왕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 어떤 머리를 갖고 있지만 힘이 약하니까 잔머리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인의 고집에 의해서 밀려나는 어떤 형상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32 이게 이제 해묘미 목국이 됐다가 잠깐 힘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묘유충이 와버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직업이 묘라는 관이 깨져버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2 병인이 좀 좋은 운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대운에서도 우리가 화가 와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세운에서도 화가 와주면은 이 사주는 좋아지는데 계속 이제 금수로 흘러가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상식 태왕으로 가버리는 부분이 되죠. 결과적으로 상식 태왕이라 하는 거는 이제 계획은 참 좋은데 결과 뒤끝이 이제 무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2 대운 52세가 되면은 이 축이 또 상식으로 또 변해버리고 이 자가 오면은 전부 또 제다 신약이 돼버리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다 신약이 된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 여자,
음식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은 보이기는 한데 내가 힘이 약하니까 가질 수 있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자 음식은 여자는 돈이 없고 음식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다 떠나게끔 돼 있는 어떤 부분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제다신약 같은 경우는 일확천금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작했다면은 되는 일이 없는 어떤 부분이 나버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제 이 해가 오고 인이 오면은 관식투전이라 해가지고 항상 그 자기 고집을 버리질 못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자 아무리 내가 나쁜 짓 하더라도 매달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생활비를 준다면 떠날 여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내 탓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주에서 보면은 그 궁합은 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부분이고 모든 게 내 탓으로 가고, 이 제다신약은 여자한테 의지하고 살면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가 있죠. 왜? 일시가 이제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면은 자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밀려버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궁합을 꼭 봐야 된다. 뭐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남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이런 세상에 그 사주는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거를 현혹되지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은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지, 옛날처럼 남자를 믿고 또 누구 배우자를 어떤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이 제일 좋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는 나의 기술이 최고의 어떤 부분이죠. 이 기술이라 하니까 꼭 공업의 기술이 아니라 뭐 돈놀이 잘하는 은행원도 있을 거고, 또한 뭐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뭐 전문직도 이제 갖고 있으면은 나이가 많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노력을 한다면은 생활에 불안한 부분은 없겠죠. 오늘 궁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